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오늘따라 이 프로그램의 시그널이 상당히 기분 좋게 경쾌하게 들리네요. 자, 나뭇잎의 생을 보면은 처음에는 연녹색에서 시작해서 다음엔 단풍으로 변했다가 마지막에 낙엽이 되는 반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풍과 낙엽이 함께 가는 이맘때가 되면은 벌써부터 쓸쓸한 기분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 나무를 가만히 올려다보면 단풍나무나 느릅나무처럼 무수히 많은 나무들이 그들의 결실인 작은 씨앗을 올망졸망 매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는 낙엽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씨앗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계절을 너무 쓸쓸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기로 하죠. 자, 저희도 이번 한 주 부지런히 살아내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전국의 단풍 이야기를 좀 곱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단풍 이어지도 여러분도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고장 단풍 여기가 예뻐요. 이런 주제로 문자를 받아보겠습니다. 숨은 단풍의 명소들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 단풍 여기가 예뻐요. 꼭 명소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그 단풍을 즐기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예,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그때 그 시절에 거기 너무 멋있었어 하시면서 어디든 좋습니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텐데요. 오늘도 10분 이상께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대답 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발견되다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연천군하고 파주 쪽의 그 민통선 안쪽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지금 이제 9마리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민통선 안에서만 개체수가 한 7마리 정도 이렇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북측에서 좀 넘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좀 추정이 되는데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오늘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동해 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역시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오늘 하루 동안 경고 파업을 벌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16개 지부에서 경고 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화주 운송사 차주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 특히 안전운송 원가 이런 것들을 논의 중인데요. 이거에 조금 아마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네. 논의 내용이. 일단은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오늘 경고 파업에 그래서 이제 돌입을 한 거고요. 부산에서는 주요 부도의 화물차 진입을 막고 선전전 집회도 지금 이제 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하고 운송사가 제시하는 기준으로는 이분들 얘기는 그러니까 과속, 과적 방지, 노동 조건 개선 같은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해달라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26일에 서울에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비상총회 열고 총파업 여부도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적 또 긴 노동 시간을 이제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걸 반영한 안전 운임을 요구하고 있는 화물연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전국 대학 노동조합이 이 대학 입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이 대학 좀 위기에 몰렸다 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전국대학 노동조합 측이 부산시 의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들 주장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일반 대학, 전문 대학 비롯해서 대학 입학 정원이 49만 명 정도 수준인데, 네. 교육부가 지금 대학 혁신 지원 방안 이제 발표를 했고, 그것에 따르면 5년 뒤인 2024년까지는 지금보다 입학 정원이 12만 4천 명이 줄어들 거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그랬을 때 대부분 이 정원 감소는 비수도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 전체 정원의 무려 41%에 해당을 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립대학들을 견뎌낼 수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지금 고등교육 정책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지방대학 관련한 지원책을 좀 마련하라. 네. 이런 지금 주장이고요. 이분들도 30일에 전국에서 10,000명 정도 참여하는 조합원 전체 총회 이걸 서울에서 지금 개최를 하고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라 그럽니다. 네.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와 외국어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자사고 지금 이제 일정 학교들이 지금 재지정에서 탈락을 하고 지금 소송이 전개 중이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속에 오늘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렸고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울, 인천, 경기교육감이 이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초, 중등학 학교 교육 정상화 관점에서 자사고 등의 특혜와 특권 베풀어주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시키고 다만 유예 기간을 이제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이제 지적을 했고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경우도 자사고와 외고 일괄 전환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해 나가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좀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거 이것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지적까지 오늘 내놨습니다. 예. 네. 자, 행정안전부가 효율적으로 이 산불에 대응하고 또 도심 대기오염 감축 방안 마련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범정부 빅데이터 분석 과제가 2015년부터 지금 5년째 이게 좀 이제 해마다 계속 선정을 해서 이제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네. 올해 이제 선정된 사업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청하고 강원도가 이 빅데이터 분석 과제 5개 가운데 하나로 선정이 됐는데요. 예. 대형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 인접 지역 소방용수 시설 설치 우선순위 도출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사실은 이 소방용수 조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진압에 좀 애를 먹고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소방용수 확보 취약지수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소방시설물을 설치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대구시가 이제 함께 이제 받은 과제도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데이터를 활용한 도심지 대기오염 분석 과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차량에 부착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의 차량 운행 기록을 분석을 해서 도심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 그와 관련한 정책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어쨌든 좀 더 스마트한 행정으로 나가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월성 3호기 이 원전의 핵심 설비 가운데 하나인 그 습분 분리기, 이게 이제 수분을 제거하는 그런 기기를 말하는데 여기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원전에서 파공도 발견이 되고 좀 뭐 수리해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월성 3호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0일부터 계획 예방 정비 중이고요.
일단 뭐 이달 25일까지 정비를 마치면 지금 이제 가동에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보니까 뭐 추가로 이런 부분들이 좀 결함이 발견이 됐다 그럽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전에서 이 수분을 제거하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장비인데요. 그런데 지금 뭐 그 4대 1차 스푼 분리기 한 264개, 증기발생기 4대 속에 이제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그 가운데서 19개 정도가 좀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형 철판 그 상부덮개의 침부식 그 열화 이런 현상도 이제 발생이 됐다 그러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정비 기간이 좀 길어질 거다 이런 관측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월성 3호기 이달 25일 재가동에 못 들어가고 조금 더 그 재가동 시점이 좀 지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가 이 모든 관광객의 이동 불편이 없는 열린 관광지를 만들기로 했다면서요? 예, 지금 뭐 다른 지자체도 쭉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이제 춘천시가 그 문체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눈길을 끄는 대목이 뭐냐면 남이섬. 네. 남이섬에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남이섬으로 오가는 집 코스터가 있는데요. 이것도 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그 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존에는 뭐 배를 통해서 그 장애인들이 이제 출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집 코스터까지 이제 탈 수 있게 된다 그러고요. 그거 이외에도 지금 이제 의암호 물레길, 뭐 킹카누, 소양강 스카이워크,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이런 4곳도 전반적으로 이 노인,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이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시설 개선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우리 지역 숨은 단풍 코스와 2주에 가볼 만한 단풍 명소. 라디오 전국 일주 단풍 여지도. 네, 오늘은 우리 고장 단풍 여기가 예뻐요. 이런 주제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매주 금요일 같은 주제로 문자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가볼 데가 많다는 사실 접할 때마다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1593님, 부산 범어사 단풍 정말 멋집니다. 오늘 종일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막걸리 생각나네요. 라고 하셨고요. 6161님,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 마을인데 마을 뒷동산에 봄에는 진달래 살고 복숭아꽃, 가을엔 울긋불긋 단풍, 가슴에는 친구들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셨고요. 3025님, 경남 사천의 이 다솔사 단풍 강추하신다고요. 고즈넉한 산사에 천자만홍, 연인과의 좋은 시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 추천하신다고요. 0857님,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에요. 추풍낙엽이라는 사자성어, 또 변해가는 계절이 학교 교정에서 아이들과 만끽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시 모집에 바쁠 때이긴 하지만 라디오 전국 일주로 위로받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더 위로해드릴게요. 커피 한 잔 드시기 바랍니다. 4046, 천안이 고향인 저는 천안 삼거리 능수버들 가끔 떠올려요. 지금쯤 휘늘어진 버들가지에서 낙엽이 물들고 바람결에 그 낙엽이 흩날리겠군요. 예, 능수버들, 그게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커피 한 잔 선물 드리고요. 8502님, 지리산에 단풍이 뱀사골 노고단 천왕 못지않은 곳이 있어요. 하동에 있는 청학동이랍니다. 등산하지 않고 애들과 고즈넉히 걸을 수 있는 붉은 단풍이 아주 이쁜 곳이지요. 올가을 한번 물들어 보자고요 하신 분께도 커피 쿠폰 드리고, 8261님, 아산 은행나무 길 노랗게 너무 예쁩니다. 예전에 차 다니던 2차선 맞고 이제 공원이 됐는데 위쪽은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금비가 내리고 아래 공원은 코스모스가 활짝. 아산의 명물입니다. 곧 은행나무길 축제도 있으니 아산에 많이 놀러오세요 하시면서 자랑도 하셨어요. 8261님도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단풍 여기가 예뻐요. 이렇게 자랑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또 참고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정보를 받고.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로 보고 들으시는 분들도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커피 쿠폰 좀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매일 오후 3시 5분 이규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라디오 전국 일주 잘 듣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꼭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예, 이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특별히 좀 많은 관심 갖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로 지역의 단풍 명소를 만나볼 텐데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바로 이어가죠, 뭐. 예, 라디오로 지역의 단풍 명소를 만나보는 단풍여지도 오늘은 먼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천소영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네, 자, 전주 지금 하늘은 어떻습니까? 현재 전주 구름 많고요. 네. 조금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은 아직 맑습니다. 전주에서는 이 도심에서 시민들이 단풍 구경하기 좋은 곳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건지산인데요. 건지산은 전북대학교 학술림에서 사실 학생들이 산림학을 실습하는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주시와 대학교가 협력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네. 전주 동북쪽 시내에 있어서 건지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이 주위에는 동물원과 대학병원 그리고 아파트 단지와 주택 단지가 접하고 있어서 사방에서 접근하기 좋은 단풍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진짜 도시에 있는 숲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건지산은 걷다 보면 한나절이 훌쩍 지나가는데요. 연화마을에서 출발해서 혼불 문학공원, 생태호수공원인 오송제를 지나 또 전주 동물원 뒷길까지 완만한 둘레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 단풍나무 숲도 길을 따라서 웅장하게 우거져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강학목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건지산은요, 높이가 100m도 안 되는 야산이지만 건지산은 쉬엄쉬엄 걷기 좋은 둘레길 코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주요 구간을 따라 걷다 보면 총 9km, 전체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만 그중에 혼불문학공원에서 서편 정상까지 이어지는 단풍나무 숲길은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산책길입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붉은색의 단풍들이 많아서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에서 쉽게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건지산은 전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만 주변에는 동물원과 특징공원 등에 둘러볼 곳도 다양합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분도 건지산의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단풍나무 숲과 편백숲도 볼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하셔서 올 가을을 만끽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네. 9km 14개의 둘레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단풍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둘레길은 몇 번째 길일까요? 7번째 코스가 되겠습니다. 예. 7번째 코스가 단풍을 볼 수 있는 단풍나무 숲길인데요. 외부에서 들어가는 입구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 저는 동물원으로 가는 길에 있는 연화마을에 도착해서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가면은 좀 더 그 단풍나무 숲을 빨리 만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깝게 단풍나무 숲에 갈 수 있는 길인데요. 네. 연화마을 입구로 올라가면 혼불 문학공원이 나옵니다. 이 혼불 문학공원을 뒤로 한 채 조금만 더 올라걷다 보면 단풍나무 숲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사실 물든 단풍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여기가 단풍이 절정에 달하면 이곳 단풍나무 숲길은 울긋불긋 고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요. 네. 또 떨어진 단풍들이 길을 덮어서 길을 걸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하나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오감을 자극하는 가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겠어요. 네, 건지산 단풍나무 숲은 경사가 가파르지 않아서 가족 단위나 연인 누구나 가장 즐겨 찾는 곳인데요. 가을이 되면 형형색색 붉게 물든 단풍나무 숲을 보러 많은 분들이 찾곤 합니다. 건지산 단풍나무 숲을 찾은 시민들도 한번 만날 수 있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여기 산 밑에서 항상 운동하러 오니까 뭐 가까운데 이렇게 단풍 구경도 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좋고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데 있으니 참 좋아요. 왔다 갔다 가면서. 이제 점심 먹고 지금 소화시킬 겸 운동 나왔죠. 와보니까 너무 좋죠. 하늘도 높고 좋아요, 경치가. 단풍 보러 멀리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도심 속에서 단풍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여자친구랑 같이 단풍도 볼 겸해서 건지산에 왔는데요. 아직 단풍이 안 들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단풍 들면 다시 꼭 올 거예요. 엄청 좋잖아. 장사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좋아. 멋있고. 단풍님도 보고 재밌었어요. 친구들이 다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산에 오는데 낙엽을 밟으니까 너무 좋아요. 바스락바스락하고 나이 먹은 사람한테 딱 맞아. 낙엽도 보고 청설모도 보고 너무 좋아요. 아직 단풍의 절정은 아니지만 또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또 다른 도심 속 단풍 명소가 또 있다면서요? 네, 건지산 이외에도 가을철이면 노랑 단풍으로 한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한옥마을 향교의 단풍 낙엽길이 있는데요. 네. 한옥마을의 향교 경계전 일원은 수백 년 된 은행나무 17그루가 오랜 역사를 이겨내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백제도로의 여기가 길인데요. 완산구청에서 효자광장까지 이어지는 인도에는 단풍나무, 은행나무, 여기에 느티나무 300여 그루가 어우러져 있어서 가볍게 걷고시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단풍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주를 찾으신다면 도심에서 가볍게 단풍놀이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천소영 리포터 소식 고맙습니다. 이번에 광주로 가볼게요. 김현경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광주의 단풍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네, 광주 지역 단풍은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기다리면서 스튜디오 밖을 봤더니 거리에 나무들이 가을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예. 광주 시민들이 그런데 가을이 되면 가장 많이 찾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 무등산에 다녀왔습니다. 무등산. 네, 무등산은 광주 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광주 지역 어디서든 30분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산이라 또 우리 시민들에게 는 앞마당 같은 산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지역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산이 무등산인데 특히 가을에 정말 멋진 곳이잖아요. 네, 정말 뚜렷한 사계절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특히 가을이 되면 더욱 진 풍경을 보여줍니다. 광주 무등산의 첫 단풍은 지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완전 절정은 이번 달 말과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며칠 전에 미리 다녀왔는데요. 아직은 푸릇푸릇한 나뭇잎들이 더 많았지만 또 거리를 걸을수록 노랗고 빨갛게 잎이 조금씩 물들고 있더라고요. 특히 나무의 제일 윗부분이나 바깥 부분은 살짝 붉은 빛을 띠기도 하고 아래는 이렇게 푸릇한 녹색이었는데 한 나무에서 여러 색깔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색적인 풍경이더라고요. 네. 이런 이른 가을 무등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산을 찾은 탐방객들 만나봤는데요. 무등산에서 경험했던 가을 단풍 아주 멋지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오거든요. 무등산 단풍 예전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너무 아름답잖아요. 정말 그 불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딱 보면은 선셋 같이 그런 좀 느낌을 받았어요. 봉사하러 무등산을 이제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좀씩 더 이뻐지고 있어서 단풍도 좀 노래지고 하니까 되게 눈 요깃거리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공부했던 거 힘들었던 거를 놓으면서 이제 단풍이 서서히 변하는 거 보면서 이제 마음의 힐링도 하고 좀 산도 보면서 하늘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하면서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풍들이 많이 되거든요. 단풍 터널이라 해서 애기 단풍들이 이렇게 탐방로를 이어서 가고 있거든요. 색깔도 더 곱고 크기도 일반 단풍보다 좀 작아서 다 좋아하는 단풍류죠. 애기 단풍도 좀 보고 싶네요. 네. 매일 지나치는 거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두고 색이 변하는 걸 확확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무등산에서 단풍이 좀 더 아름다운 구간이 따로 있을까요? 네, 도심 속 단풍 명소답게 조금 쉽게 걸을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등산을 자주 다니지 않아서 산을 잘 못하는데 이번 취재를 하면서 산책하는 느낌으로 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길은 무등산 원효사에서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무등산장과 가까운 곳인데요. 여기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하고 조금만 걸으면 앞서 시민들이 얘기한 단풍터널이 나오는 탐방로가 나옵니다. 여기 단풍터널은 다 같은 색이 아니라 나무마다 다른 색깔로 수채화처럼 물들기 때문에 꼭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양경렬 팀장의 설명과 함께 또 주변 상인들의 무등산 단풍 자랑 들어보실까요? 네. 올해 무등산 국립공원 첫 단풍은 10월 20일 정도부터 시작돼서 11월 2일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이 광주 시민의 앞마당 같은 산이지만 오랜 기간 광주 시민의 산책 코스 같은 곳 원효사 입구에서 늦제, 바람제,
토끼 등 구간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탐방하기 쉬운 코스로 울긋불긋 물든 단풍 터널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혹시 청명한 가을 하늘과 주상절리의 웅장함을 함께 즐기시려면 무등산 입석대, 서석대, 규봉암 일원을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 보기 좋지요. 빨그런 노을은 그냥 참 보기 좋아요. 단풍철에는 참 구경할 만해. 사람들도 많이 오시나요? 사람 많이 오지요. 단풍교 이제 요리 꼬막제 쪽으로 가면은 단풍이 그냥 그 갈대밭도 있고 아주 볼만하고 입석대, 서석대도 단풍이 그렇고 그래요. 여기가 10월 말하고 11월 초가 절정이거든요. 제일로 단풍이 이쁘니까 그때 많이 오시면 좋죠. 울긋불긋. 뭐 여러 가지 색이 있으니까 가을 분위기에 맞는 그런 단풍이 들죠. 진하게 더 진하게. 산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 편안하니까 등산하기 참 좋은 산이죠. 음식도 맛있게 하니까 이왕 오셨으면 맛있는 뭐 파전이나 막걸리, 백숙 많이 드시고 가면 좋죠. 무등산으로 절정인 단풍철에 많이 오세요. 네, 등산복도 또 울긋불긋하지 않습니까? 네. 무등산이 막 불타는 느낌이겠어요. 자, 무등산 외에 또 단풍 명소 어디 있습니까? 네, 광주시 북구에 자리한 우치공원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곳은 광주시가 1990년대 조성해서 놀이시설과 체육시설, 동물원이 함께 있는데요. 나무도 제법 크고 또 가로수가 울창하게 조성돼 있어서 아주 분위기 있는 곳입니다. 네. 특히 가을엔 단풍이 참 예쁜 곳인데요. 붉은 빛의 단풍나무는 물론 또 노란 은행나무길도 있고요. 산책과 함께 여유를 즐기면서 가을 정취를 느끼기엔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치공원 즐기셨다면 또 비교적 가까운 전남대학교 캠퍼스 찾으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사실 각 대학 캠퍼스도 예쁘잖아요. 네. 전남대 가을 풍경은 어떻습니까? 네, 전남대학교 정문 가을 풍경부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하. 정문 초입에 서서 학교 쪽을 바라보면 정문을 따라 메타세커이아 나무가 쭉 뻗어 있는데요. 이게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붉게 변하고 또 파란 하늘과 아주 잘 어우러져서 가을 단풍 출사 명소로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네. 특히 낙엽 밟으면서 걷는 길, 또 캠퍼스 안에 있는 작은 연못들 주변으로 붉은 단풍, 그리고 호수에 비친 단풍 모습들은 또 공부에 지친 대학생들에게도 여유를 느끼게 하고요. 네. 이 모습 보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찾는 분들 많습니다. 마치 남도의 대표적인 가을 풍경들을 함축해 놓는 그런 분위기니까 네. 광주에 오셔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산과 도심이 주는 여러 단풍 모습 즐기고 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김현경 리포터 광주 단풍 소식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 단풍여지도 이번엔 서울의 단풍을 찾아갈 텐데요. 곽재현 리포터가 그새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결혼하고 이제 처음 오늘 네. 또 스튜디오에 출연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단풍 명소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어느덧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갔을 때만 해도 되게 더웠는데 다시 오니까 좀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쌀쌀하죠. 네, 가을 좀 어디를 또 소개해드릴까 좀 생각을 하다가 네. 가을과 겨울에 더 잘 어울리는 곳, 또 궁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궁궐 중에 어디입니까? 오늘은요, 궁궐 중에서 단풍으로 유명한 창덕궁을 다녀왔거든요. 예, 그 창덕궁하고 단풍 말만 들어도 정말 분위기가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아름다운데 이게 네.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창덕궁은 특히나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가면 걸어서 바로잖아요. 5분도 안 돼서 예. 도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참 들리기가 좋은데요. 특히 이 가을 궁궐의 매력은 물론 단풍도 있지만 밤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야간 개장도 많이 하기 때문에 단풍도 보고 또 밤에 또 그 물에 비친 불빛에 비친 궁궐도 보면 정말 황홀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소개해드린 창덕궁 달빛기행 올해도 네. 역시 10월 27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근데 가고 싶어도 못 보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단풍놀이가 그 옛 문헌에 등장할 만큼 아주 오래된 놀이 문화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 창덕궁의 단풍 구경 찾는 분들이 정말 많죠. 저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제가 사실 한 아침 10시 정도에 갔는데요. 이미 그때도 표를 사려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네. 기다려야 했고요. 창덕궁 후원에 들어가는 인원들도 100명이 넘을 정도로 그 시간에 참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네. 오전 9시부터 입장을 할 수가 있는데 들어보니까 인원이 많을 때는 오전 8시 30분부터 일찍 가면 줄을 되겠군요. 굽이굽이 서서 이미
많이 대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찾고 계시는지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요즘 많이 오시죠. 지금 이제 단풍 시작하기 시점이라서 그리고 특히나 후원은 지금 자유관람 기간이에요. 그전에는 가이드 투어만 되어서 1시간 반 안에 모두 일정 따라 움직이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 시간에만 들어가시면 하루 종일 5시까지 게다가 안에 전각을 오픈해서 도서를 준비해놔서 방석과 앉아서 담요도 덮으시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11월 10일까지 진행이 돼서 아마 그 소식을 듣고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요즘은 학생들이 그렇게 단체로 많이 와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45년생. 네, 확인됐습니다. 여기 경로 펴드릴게요. 오늘 우리 해설사 모시고 투어하려고. 단풍도 좋고 하니까. 그럼 유명해요. 아주 이뻐. 뭐 날씨가 좋아서 정말 절로 산책을 하고 싶은 그런 계절인데 창덕궁 안에 들어가서 단풍 아래에서 누워서 책 읽으면 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런 기회를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부럽고요. 어쨌든 그 기분이 막 말씀하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여기까지 다 전해져요. 네, 저도 이제 다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목소리도 다들 이제 한 톤씩 높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행복함이 느껴집니다. 네, 동창들끼리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또 학생들이 많았는데 학생들은 또 손에 필기도구 하나씩 들고 필기하면서 서로 설명도 해주면서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보니까 예. 많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또 학창 시절 떠올리신 분들도 많을 테고 네.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궁금한 게 이 창덕궁의 단풍 어느 정도 물들었습니까? 창덕궁 초입에 큰 나무들이 있어요. 네. 아직은 그 나무 머리 부분에 살짝 단풍이 든 정도인데요. 문화재청에 따르면 경복궁은 이번 달 21일부터 또 창덕궁은 22일부터 종묘는 26일부터 단풍이 좀 절정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말 지나야 되겠군요. 어쨌든. 네, 그래서 도심 곳곳에 궁궐 많으니까 단풍 소풍 한번 떠나보시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제 창덕궁 찾은 분들도 많았거든요.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저는 생각보다 이런 나무들, 식물들이 이쁘기도 하고 단풍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데 약간 안 변한 것들도 이제 변할 거라고 생각되니까 이쁠 거만 생각나요. 그냥 뭔가 궁에서 보니까 뭔가 더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뭐 나무가 더 멋진 느낌? 단풍이? 네, 저희가 지금 서울에 갈 때도 많은데 창덕궁에 온 이유는 여기 오래된 나무들 거기에 있는 단풍을 보러 왔거든요. 초입에 지금 살짝 단풍 물이 들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예뻐요. 단풍 보니까 마음도 너그러지고 행복하고 중학교 때 단풍 주워서 책갈피에다 꼈던 그런 추억도 생각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창덕궁을 안 본 사람들이 많아요. 와서 보면 우리가 지금 감탄을 하거든, 우리 자신들이. 그런데 계절도 좋고 날씨도 좋고 단풍도 좋은 이런 계절에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런 계절에 하면서 와보는 게 좋겠어요. 예. 같은 나무인데도 이 창덕궁 안에 있는 나무는 좀 더 멋지게 특별하게 보인다고 느껴져요. 하는데 이 왕실 사람들이 보던 나무라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고급스럽게 다가온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 기쁨 주말에 누리시고 다음 주에 좀 바람 쐬러 창덕 가면 좋겠어요. 창덕궁은 또 사실 정각도 좋지만 후원 쪽에 나무들이 훨씬 더 많고 풍성하거든요. 네. 또 창덕궁 후원 지금 자유관람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창덕궁 후원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나는 한 권의 책 행사 이것도 11월 10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이 기간에는요. 또 원래는 후원에 100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2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원도 좀 늘려졌어요. 그 자유관람이라는 거는 이제 가이드 없이 자유롭게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무제한으로 창덕궁 후원에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미리 티켓팅을 하고 예약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서울에서 궁궐 말고 또 단풍 즐길 만한 것 한 곳만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북한산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 원효봉 코스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코스 완행하는 데 3시간 정도 걸리는 부담이 없는 코스라서 여기를 한번 꼭 가보시면 슬슬
좀 이렇게 산책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단풍 즐길 만한 곳들이 참 많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창덕궁 후원과 북한산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곽자연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시 40분 됐네요.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지금 동해안과 남부지방 곳곳에는 가을비가 오고 있고요. 서울 등 그밖의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해안과 제주도에는 10에서 60mm, 강원 영동과 그밖의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겠고요. 그밖의 중부지방에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 비는 대부분 밤에 그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에는 전국의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서울이 22.4도, 대구 15.8도 등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은 20도를 밑돌며 서늘한 상태인데요. 내일은 하늘이 개면서 다시 낮 기온이 대부분 20도를 웃돌아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남부권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고 사고 구간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백면, 통도사 부근 3차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가 났는데요.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서평택 분기점 진출로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뒤쪽으로 정체꼬리가 길어져 있습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천안 방면, 정안 나들목에서 있었던 사고의 영향으로 잠시 속도가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실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퇴 여부와 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 비서실은 이 총리가 연말까지 사퇴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단언했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여당 측 지적에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을 바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를 고소한 데 대해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칠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 절차에서 증거기록 열람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과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오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비경제적 이유로 수출을 제한한 WTO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단풍 여지도. 라디오 전국 일주 단풍 여지도. 오늘은 권다현 여행작가와 함께 이번 주에 가볼 만한 단풍 명소 더 짚어보고요. 가을의 정취를 좀 더 담아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다현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권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피아노 선율이 낙엽이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묘사를 해주시니까 정말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 PD가 선곡을 잘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단풍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저희가 산사와 계곡의 단풍을 좀 짚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권다현 작가는 도심의 단풍 얘기를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사실 저는 평소에도 이제 생활자의 시선과 여행자의 시선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뭇 다르죠. 네, 사실 이 서울이라는 공간이 저는 서울이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는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이 여행하듯이 이렇게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렇거든요. 부럽네요. 저는 늘 생활인이에요. 생활자로서 이 하루하루를 그냥
전쟁처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선 하나만 바꿔도요. 이 맞아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뭐 단풍들, 길가에 핀 꽃들, 그리고 오늘 오는데 보니까 하늘 정말 예쁘고 그렇죠. 푸르더라고요. 이렇게 시선만 조금 바꾼다면 도심 안에 있는 단풍 명소들도 네. 충분히 아름다운 여행지가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럼 생각이 지금부터 듭니다. 이 여행자의 시선으로 네. 도심 속의 단풍 명소 어디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가을이 되면 제가 이렇게 트렌치코트 깃을 좀 쫙 세우고 굉장히 낭만적인 작가시네요. 네. 걷고 싶은 길이 있는데요. 네. 바로 정동길입니다. 정동길은 일단 가로수가 은행나무인데요. 맞아요. 굉장히 높이도 높고 또 황금빛으로 물들 때 그 깊이가 굉장히 진하거든요. 네. 특히 그 은행잎 사이로 따뜻한 가을 햇살 내리찔 때는 정말 뭐 낭만적이라는 표현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정취에 깊이 빠져들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 또 이제 시작이 돌담길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여기 돌담길이 연인들이 헤어지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요. 저는 사실 시간과 이별하는 길이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나. 왜요? 시간과의 이별? 왜 네, 그런 왜냐하면 표현을 쓰실까요? 돌담길을 딱 접어드는 순간부터 일단 덕수궁도 있지만요. 근대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중명전이라든지 뭐 배제학당, 이화학당, 뭐 러시아 공사관까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 시대 네. 대한제국 말기로 좀 이렇게 돌아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시간과 이별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1세기 스마트 생활을 접고 네. 예. 이 길을 근대사로, 걸을 때는 예. 잠시 빠져봐도 좋지 그러게요. 않을까. 그러면 해마다 그걸 좀 즐기세요, 우리 권 작가는? 제가 한동안은 서울을 조금 떠나서 생활을 해서 네. 즐기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꼭 한번 가서 걸어볼 생각입니다. 네. 특히 또 이 정동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근대 건축물들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고종. 인데요. 고종이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무능력한 임금, 아무래도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네. 역사적 흐름 속에 내던져졌던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오해들이 있는데 이 정동길을 걸으면서 이 고종의 흔적들을 좀 만나다 보면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고종을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들고요. 제가 지금 몇 년도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고종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있었어요. 뭡니까? 가비라고 해서 이제 가비. 커피. 우리나라에서 뭐 커피를 제일 먼저 즐겼던 사람으로 맞아요. 고종을 많이 예. 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도 가비. 그 가비라는 이름으로 해서 영화가 나왔는데요. 가을하면 또 왜 따뜻한 커피 한 잔도 떠오르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과 이별하는 정동길 걸으신 마지막에 그 고종이 즐겼던 따뜻한 커피 한 잔 즐기신다면 뭐 더 없는 여행지가 아닐까 싶어요. 단풍 여행 아주 하루 스케줄을 다 짜주시네요, 우리 권 작가가. 이렇게 역사적인 볼거리까지 함께 짚어주니까 뭐 단순히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뭔가 좀 묵직하고 알찬 여행을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흔히 단풍하면 이제 붉은 단풍잎 떠올리게 되는데 이 황금빛 은행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을 풍경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정동길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왜 우리나라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가 됐잖아요. 예전부터 이 서원이라든지 향교에도 은행나무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가까이는 이제 성균관, 그 명륜당 은행나무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이제 수령 한 500년 정도 되고요. 이에 또 견줄 만한 은행나무가 이번에 이제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됐는데요. 대구에 가면 그 달성군 쪽에 이제 도동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동서원의 은행나무도 수령이 한 400년 정도 돼요. 굉장히 웅장한 나무고요. 또 영천의 임고서원 은행나무, 이것도 이제 명륜당과 마찬가지로 수령 한 500년 정도 되는 은행나무고요. 또 경주의 운곡서원 은행나무도 아주 멋스럽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한 전주 향교 은행나무도 무척 아름다우니까요. 이런 도심 속에서 만나는 서원 그리고 은행나무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주 향교 은행나무는 앞서 천소영 리포터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가보고 싶네요.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도심에서 즐기는 단풍길이라면은 이게 또 이제
이런 게 있다면 자전거를 타고도 즐길 수 있는 단풍길도 좀 소개를 받고 싶어요. 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라서 특히 가을 풍경이 기억에 많이 남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경춘선 숲길입니다. 지하철로는 6호선 하랑대역 그 4번 출구에 나와서 태릉 가는 맞습니다. 네. 네, 조금만 걸어 나오면 바로 이 철도 공원이 이어지거든요. 네. 전체적인 숲길 길이가 꽤 길어요. 한 6km 정도 되거든요. 네. 구리 담터마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일 수가 있어서 요즘에 왜 서울 그 도심 곳곳에 보면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따릉이 빌려주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빌려서 타신다면 이 숲길의 매력을 좀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을 그렇겠네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만들어진 숲길 중에서 뭐 가까이 있는 홍대에도 이제 경의선 숲길도 맞아요. 마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번화가 안에 있다 예. 보니까 뭐 카페라든지 레스토랑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형적인 주택가고요. 낡은 기찻길 레일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이제 화랑대역, 네. 경춘선의 그 서울 안에 있는 경춘선 마지막 간이역이었던 화랑대역이 또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당시 경춘선이 다니던 시절을 추억할 만한 어떤 역사관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 당시에 뭐 차표 우리 이제 그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다들 가시지만 예전에는 열차표라든지 또 네. 기차 안에서 예전에는 뭐 사이다에 삶은 계란 꼭 먹었어야 했잖아요. 네, 요거를 또 이제 이렇게 재현한 공간이라든지 그런 추억을 좀 젖어볼 수 있고요. 이런 추억에 이제 하나 더해서 추억의 교복 체험까지 가능해요. 그래요? 네, 아이들 사이즈도 있으니까 함께 이런 추억 교복을 좀 입고 자전거도 타시고 낡은 기찻길 위에서 네. 예쁜 사진도 찍고 하면 지금 권 작가가 말씀하시던 그 시절에 저도 살았기 때문에 네. 예, 제가 가서 다 좀 사진도 찍고 추억을 좀 불러일으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정말 좋은 공간이죠. 그러게요. 자, 요즘은 사실 뭐 어디를 가나 이 공원을 참 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네, 예, 시민들의 맞아요. 쉼터로 정말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공원이야말로 단풍나무들이 좀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공원은 언제든 가기가 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네. 다양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부산의 을숙도 생태공원이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철새 도래지, 낙동강 하구에 있는 철새 도래지라서 실제로 망원경으로 철새들도 관찰할 수 있고요. 네. 이런 낙동강 하구의 어떤 생태 환경도 이 에코센터에서 전시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부산 현대미술관도 자리하고 있어서 예. 좀 가을 감성을 느끼기에 좋은 공간이고요. 그 부산 현대미술관이 핑크뮬리 네, 맞습니다. 유명하죠. 예. 가을에 요즘에는 또 하나 이제 핑크뮬리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이 생태공원 전체에 이제 핑크뮬리 밭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네. 예쁜 사진 남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축제가 있어서 그 세종 호수공원을 다녀왔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공 호수공원이거든요. 아, 맞아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큰 호수공원 따라서 그 데크가 세종시에 있는 네, 거요. 세종특별자치시 네. 안에 있는 공원인데요. 진짜 넓더라고요. 정말 거기가. 네, 크고 무엇보다 아이랑 함께 가니까 유모차 끌고 다니기가 정말 좋게 데크길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여기 이제 단풍 일몰 질 때 가서 네. 보시면 정말 예쁜 가을 풍경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을숙도 생태공원 그리고 세종호수공원. 네. 예, 이 공원에 가면 이제 정말 그 모듬으로 이렇게 네. 모든 걸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사실 이제 단풍이라는 게 이렇게 바쁜 일상에 치다 보면은 이제 낙엽 떨어질 때 가을이구나. 가을이 올해가 또 가네. 이러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맞아요. 예. 이렇게 도심 단풍을 좀 구경하는 걸 놓쳤다 싶을 때 늦가을에 떠나면 또 좋을 만한 곳 없을까요? 포천에 자리한 국립수목원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립수목원. 예. 네, 경험상 여기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살짝 한 일주일 정도 단풍이 늦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아쉬울 때 가는 공간인데요. 네. 일단 여기가 이제 예약제로 운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딱 5,000명, 이거는 이제 평일 기준이고요. 네. 주말에는 3,500
500명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예약은 치열하겠죠. 하지만 여유롭게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고요. 네. 우리가 단풍 이야기할 때 뭐 알록달록하다, 울긋불긋하다라는 표현 하시는데 정말 알록에서부터 달록까지 울긋에서부터 불긋까지 그 세 개의 농도를 다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국립수목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국립수목원이. 정말 다양한 수종들이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색깔들을 이렇게 뿜어내는지 네. 그거 관찰하는 것도 큰 재미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권 작가는 주말에 어디로 좀 한번 구경 가실 계획이세요? 저는 따라가 보려고요. 이거 비밀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말에 남원을 다녀올 계획이 남원에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을에 춘향이가 한번 되어볼. 어이고 사진 좀 하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행 작가 권다연 씨와 함께 이 단풍의 명소들 함께 둘러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문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좀 소개를 몇 분 해드릴까요? 6339님 전남 화순 한천수목원의 애기 단풍길. 연인들 데이트길로 아주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옥 씨 안양 수리산 단풍도 짱입니다. 안양 예술공원도 아주 단풍 천지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5041님 이 가을바람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고 이런 시원한 날에 이 수원 화성행궁 걸어보면 아주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 좋은 정보입니다. 주말에 이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 쭉 들으시면서 괜찮겠다. 뭐 접근성 좋은 걸로 한번 택해보세요. 1981님 무주 적상산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861님 여수의 단풍 명소는 시내에서 멀지 않고 케이블카 경유지인 자산공원 애기 단풍이 아주 예쁘다고 하셨고 강영란 씨 합천 해인사 소리길 최고라고 하셨네요. 자 강영란 씨 또 5861님 5041님 처음 들어오셨어요.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드린 소식들 아주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행복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3시 5분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